개념집 1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요 조금 하나 문제로 낼 거야. 그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 1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01 다항식의 연산 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여백이 좀 있죠? 그 여백에 문제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8분의 1 x의 제곱 y의 세제곱 나누기 4분의 1 x의 세제곱 y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x의 제곱 y의 세제곱의 세제곱을 간단히 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얘를 간단히 하여라. 자, 얘를 정리정돈해서 식의 사이즈를 좀 줄이십시오 라는 얘기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안 보이나요? 이 개념식으로 시작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문제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자, 그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죄송해요. 자, 보이지? 그래, 가리는 방법이 있었네. 자, 문제 요거 하나 풀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 1페이지 하단에 보면 개념집, 문제집 말고 개념집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백 있죠? 여백에 저 문제를 적고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해? 수정 테이프가 선생님 되게 조금 남아있는데 진짜 조금 남아있는데 사야 되는데 자, 다 푸셨어요? 예, 주세요.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네. 다 푸셨습니까? 풀었어요? 네, 우리 조금 늦게 온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 약간만 더 줄게요. 자, 어머, 세제곱이다. 미안하다. 선생님이 세제곱을 새로 쓴다는 게 의자를 적어놨다. 자, 세제곱이에요, 수빈이야. 세제곱이라고 했어요? 네. 어떻게 안 나오지? 아, 그냥 드릴게요. 힘껏 하면 나올 것도 같은데 못 빼내나? 아, 안 된다. 수정 테이프. 뒤에 좀 빌려주세요. 하십시오. 네. 자, 연필로 필기 하는 것도 괜찮겠다. 수정 테이프가 없으면. 자, 다 푸셨으니까. 자, 답은 뭐가 나와요? 답 한번 불러볼까? 시작! 마이너스 54 x제곱 y 14. 예, 마이너스 54 x의 제곱 y의 10제곱 나오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풀었는지 구경을 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 한 거죠? 약분을 한 건가요? 여기서 뭐가 된 거지? 얘를 가지고 뭘 한 걸까? 뭘 한 거죠?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갈 때? 나누기여서 역수치 해줬어요? 네. 좀 특이한데 어디 한번 볼까? 예. 자, 풀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약분해주고 있고요. 네, 막 약분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수 법칙은 누구나 다 기억한다?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지수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약분을 이용해서 푸는 경향이 많아요. 왜? 이전 수학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를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 초등학생들이 푸는 방법도 있고요. 중1 학생이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중2, 중3 학생이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해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솔루션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되게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땐 되게 문제 많이 풀었거든. 그래서 익숙해요. 그런데 반면에 고등학교에 와서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 익숙하지 않아. 왜? 문제수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풀이를 배웠을 때는 과거의 풀이를 지향하고요. 새로운 풀이를 지향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새로운 걸 계속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자기 거로 바꿔야 돼. 자, 너희들은 지수법칙이라는 개념을 언제 배웠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와, 그럼 너희들은 중1 때부터 이 문제를 이제 훌륭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대부분 뭘로 풀고 있냐면 초등학교 때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초등학교 약분으로 풀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요 무슨 얘기인지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이 뭔지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뜯어보도록 하자. 자, 지수법칙이란 뭐냐? 네. 자, 지수법칙이란 것이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쉬운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A의 m제곱이라는 것은 A가 몇 번 곱해져 있다라는 얘기와 같습니까? 예, m개 곱해져 있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렇구나. A의 m제곱은 A가 m개 곱해져 있다는 얘기구나. 자, 그리고 지수법칙의 꽃이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수법칙입니다. 자, 요 첫 번째 녀석은 뭐예요? 지수법칙에 의하면 A의 m 플러스 n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A의 m 마이너스 n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왜 이런 법칙을 갖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 있어요. 얘는 A가 3개 곱해져 있는데 다시 A 몇 개 곱하라는 얘기야? 2개 곱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딱 봤더니 오, 얘는 A가 모두 5개 곱해져 있네? 그런데 수학자들은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기 싫었던 거야. 야, 여기에서 여기를 어떻게 막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3과 2를 어떻게 해야지만 5가 나올까? 고민했어요. 자, 3과 2를 어떻게 해야지만 5가 나온다? 더해야지만 5가 나온다. 그래서 만들어진 첫 번째 법칙이 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법칙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A가 5개 곱해져 있는데 얘를 A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뭐 해? 약분했더니 답이 뭐가 나와요? A의 세제곱이 나오지. 그런데 봐, 지수법칙을 왜 만들었는지. 수학자들은 이런 약분을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어. 약분 안 하고 싶었어. 그냥 막바로 얘에서 얘로 가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위해서 지수법칙을 만든 거야. 약분하기 싫어서 지수법칙 만든 거야. 그런데 너희들 풀이는 어때? 막 약분돼 있지? 얘 초등학교 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5하고 2가 있는데 3이 되려면 5하고 2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나온 법칙이 바로 A의 n-n 제곱 법칙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얘 한번 보자. 얘는 A가 2개 곱해져 있는 걸요 5개가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눈 거야. 약분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여기에는 한 줄만 더 쓸게요. 뒤에 없지만. 자, 약분했더니 얘는 뭐가 돼요? A의 세제곱분의 1이 나오지. 맞아? 요 약분한 결과를 이용하면 A의 세제곱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나눗셈이 올 때 지수법칙은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주는 거야 라고 지수법칙을 정해놨거든. 즉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걸 정해놨거든. 자, 그럼 우리 생각엔 어때? A를 마이너스 3번 곱해줘?
이상하잖아. 오씨 그게 뭐야? 자, 그래서 수학자들은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선 선생님이 지금 네모 박스 치고 있는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예요. 그래서 지수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음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의미하는 마이너스다? 역수. A의 세제곱의 역수지. 여기에 나와 있는 수는 A의 세제곱의 역수죠. 지수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라고? 역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줘? A의 세제곱의 역수. 되겠습니까? 그래서 A의 마이너스 세제곱과 A의 세제곱분의 1은 같은 수구나 라고 정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3개가 곱해져 있는 것을 A 3개가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눴어요. 그래서 약분했더니 몇이 돼? 1이 됐어. 1. 그런데 내가 지수법칙에 의하면 A의 3-3제곱, 즉 A의 0제곱이 돼야 되거든. A를 0로 곱했어요. 이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우리의 느낌은 이렇지만 지수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선 무조건 A의 0제곱은 뭐가 돼야만 했다? 1이 돼야만 했다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3의 0제곱 몇이다? 1이다. 2의 0제곱 몇이다? 1이다. 1 마이너스 루트 3의 0제곱 몇이다? 1이다. 심지어는 아직 배우지 않은 허수라는 수예요. 허수의 0제곱도 몇이다? 1이다. 그런데 딱 하나만 아니야. 0의 0제곱만 1이 아니에요. 왜? 얘는 수지. 얘는 수가 아니야. 0의 0제곱은 정의한다, 정의하지 않는다? 정의하지 않는다. 왜냐면 A 자리엔 0이 못 들어가요. 우리 나눌 때 0으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즉 A는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0의 0제곱이라는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얘만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1인데.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 있을 거예요.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 있죠? 요 마이너스 화살표 빼서 뭐라고 적어놓으면 좋겠다? 역수라고 적어놓으세요. 고로 얘는 A의 n제곱의 역수니까 A의 n제곱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A의 0제곱은 1이다. 단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0의 0제곱은 수가 아니다. 여기까지 적어놓자. 자, 뒤에요. 자잘한 지수 법칙이 나오는데 사실요. 지수 법칙의 가장 꽃은 얘하고 얘 두 개예요. 그런데 얘하고 얘를 쓰기 위한 어떤 제한 조건이 있어. 그 제한 조건이 뭐냐면 2번 공식과 3번 공식은요. 미수가 AA로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에 B가 오면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앞에 묶어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가 같을 때만 지수법칙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묶어서 적어 놓으십시오. 미수가 같을 때만 지수법칙 쓸 수 있다. 미수가 같을 때만 지수법칙 쓸 수 있다. 미수가 같을 때만 지수법칙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빠르게 정리하고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이제 여러분이 너무 올렸다. 예, 자,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거니까 쭉쭉 불러볼까? A의 m제곱의 n제곱은 뭐예요? A의 mn제곱이다. 자, 얘는요, A가 2번 곱해져 있는 요런 게 3개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즉, A가 전체 6개 곱해져 있는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 곱하기 3을 해야 6이 나온다 해요. 자, 요 녀석은 뭐예요? 시작! A의 n제곱, B의 n제곱 되겠죠. 자, 얘는 A, B가 3개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즉 A는 전체 3개, B도 3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쓸 수 있다. 같은 원리로 6번도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고요. 이제 드디어 7번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던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배우는 지수 법칙 나와 있어요. A의 n분의 1제곱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루트 아시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루트 A 이런 수가 있을 때 이 루트를 보면 여기에 좀 이렇게 생겼다? 그치? 이거 무슨 숫자 같아? 2자 같지 않니? 사실은 이 루트는 앞에 조그맣게 2자를 써야 했는데 그 2자를 생략한 게 루트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A에 여기 2자가 조그만 게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얘의 수학적인 의미는 A의 2분의 1제곱의 의미예요. 선생님, 그럼 A의 3분의 1제곱은 뭔데요? 얘는요, 요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얘를 고등학생 보고 선생님이 읽어보랬다? 야, 이거 뭐야? 이랬더니 어떤 애들이 3 루트 A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랑 얘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얘는 뭐라고 읽어주냐면 3 루트 A가 아니라 세제곱근 A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겠다. 자, 얘는 뭐라고 읽을 거야? 시작! 4제곱근 A. 얘는 뭐와 같다? 시작! A의 4분의 1제곱. 자, 얘는 뭐라고 읽을 거예요? 시작! 5제곱근 A는 A의 5분의 1제곱이다. 그럼 A의 n분의 1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다? n제곱근 A. n자 조그맣게 써주셔야 돼. 앞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분모에 오는 거는 n제곱근 A에 m제곱 있으니까 m제곱은 안쪽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지수법칙이야. 됐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지수법칙 배웠으니까 선생님이요, 위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식은 다항식입니까? 단항식입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 되겠다. 자, 다항식인지 단항식인지 한번 보고 판단하세요. 다항식이다. 예, 단항식이다. 한 명도 없어. 4명이 다 다항식이랬어요. 자, 우리는 배울 수학이 많지? 얘 단항식이에요. 단항식. 항 하나짜리예요. 왜요, 선생님? 다항식과 단항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항과 항 사이에 더하기나 빼기가 있을 때 우리는 와, 다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항과 항 사이에 곱하기나 나누기가 있으면 얘는 하나의 항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즉 무슨 식? 단항식이 되는 거야. 다시, 얘는 다항식이에요? 단항식이에요? 단항식이에요. 자, 그러면 단항식이라는 녀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23 x의 제곱 y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맨 앞에 뭐가 와요? 1번 부호가 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와줍니까? 항상 숫자가 와주지.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옵니까? 문자가 와주는 거야. 단항식의 구조에 항상 부호 숫자 문자 순으로 쓰지. 막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쓰면서 난 단항식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항상 뭐뭐뭐가 온다. 시작! 부호 숫자 문자 한 번 더. 부호 숫자 문자 한 번 더. 부호 숫자 문자. 자, 얘가 중요한 이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선생님은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풀 거냐면요. 제일 먼저 얘는 단항식이니까 하나짜리니까 부만 구해봐야지. 부호는 이 마이너스가 몇 개만 있는지만 봐주면 되죠? 마이너스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되겠죠. 자, 이제 선생님은 숫자만 쓸 거예요. 우선 8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4분의 1의 제곱이 있네. 16분의 1이지. 맞아요? 그런데 16분의 1을 나눴어. 곱하기로 바꾸면 얘는 곱하기 16. 역수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숫자 3이 있는데 3을 세제곱했어요. 몇입니까? 27이지.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문자를 쓸 거야. 와!
문자인데 얘 모두 미수가 x로 같네? 미수가 같을 때 무슨 법칙 쓸 수 있다? 지수 법칙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x의 제곱에 나누기가 오면 빼기 써주지. 3, 2, 6 곱하기가 오면 더하기 써주죠. 2, 3은 6 y의 세제곱에 나누기가 오면 빼기 이렇게 해줘서 2 곱하기가 오면 더하기 3, 3은 9지. 맞아? 약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수법칙 쓰면 돼요. 그런데 얘는 약분한다? 얘를 약분하는 이유는 뭘까? 미수가 다르기 때문이야. 지수법칙은요, 미수가 같을 때만 쓸 수 있지. 즉 미수가 다를 때는 지수법칙 못 쓰니까 그냥 원시적 방법인 약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다 27 하면 몇 나오니까 54x에 얘 계산하면 2 y에 얘 계산하면 10제곱 끝. 여러분이 푼풀이보다 얘가 훨씬 짧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초등, 중1, 중3, 고등 요 수학의 차이점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길었던 식이 점점 새로운 개념을 배울수록 추상화된 개념을 배울수록 식이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수법칙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 풀어야지. 막 약분 같은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약분을 왜 하면 안 되냐면 지수법칙을 만든 이유가 뭐였는데 수학자들이 약분하기 싫어서 그거 뛰어넘으려고 만들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가르쳤어. 근데 지수법칙 이래서 달달달 얘기하면서 풀 때는 열심히 약분해. 이건 수학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수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맨 위에 표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표 좀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을 논할 땐 미수와 지수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지수법칙에서는 미수 자리에 아주 큰 수의 영역인 실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리에는 정수, 주로 자연수밖에 못 와요.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뭐 요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뭘 배우냐면 지수 자리에 정수나 자연수가 아닌 아까 얘기했던 n분의 1 이런 거 왔던 기억나세요? n분의 1은 뭐야? 분수지. 맞아? 자, 요 분수를 선생님이 소수라고 얘기해 볼 거고요. 분수는 다른 말로 무슨 수야? 유리수지요. 일명 실수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자리에 엄청 지저분한 실수가 오면요. 미수 자리에는 안타깝지만 양수밖에 못 들어간다 라는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가자. 이게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준 낮은 지수법칙,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지수법칙의 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자. 사실 이 일단은요 엄청 지루해요. 되게 지루해. 특히 곱셈 공식 이런 거 나오면 엄청 지루해. 근데 그 지루함을 버티고 이겨내야지 수학을 엄청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은 개수가 뭔지 알지? 차수가 뭔지 알지? 맞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기 개수와 차수를 채워보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연필로 채우세요. 왜? 틀리면 고쳐야 되니까. 자, 지금부터 개수와 차수를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수와 차수를 좀 적어보세요. 다 푸셨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건데도 여러분은 수학을 참 가볍게, 참
허술하게 배운 겁니다. 선생님 연필로 쓰십시오라고 했죠? 처음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은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답을 다 못 달아요. 엉터리로 달아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x의 세제곱, y의 제곱, z의 4제곱이 있어. 자, 그런데 개수와 차수를 구해보는데요. 자, 고등수학에서는 이제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무엇에 대한이라는 이 식을 어떤 문자에 대해서 바라보느냐라는 요 부분을 너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을 놓치면 고등수학은 할 수가 없어. 왜? 중학교 수학처럼 심플하지 않으니까. 되겠습니까? 자, x에 대한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x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면 x와 관련된 요 녀석을 뺀 나머지가 다 개수인 거야. x의 개수는 뭐가 된다? 5y의 제곱, z의 4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차수를 구해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x만 문자 지급하는 거예요. 왜? x의 대한이기 때문에 yz는 문자 지급해. 그러면 x는 3번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는 몇 차 되겠어요? 3차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선생님이 더 해줄 거야. x, y에 대한 개수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어요. 그럼 x하고 y만 인정하겠다지 문자로. 그러면 개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5z의 4제곱이 될 거예요. 자, 차수 구해보래요. 차수는 몇 차라고 얘기해야 될까? 5차. 왜냐면 x 3개 곱해 있는데 y 2개 곱해 있으니까 문자가 전부 5개 곱해 있죠? 오, 차수는 5차야 라고 푸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제 2문제 풀어줬으니 요번에는 여러분이 잘 풀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고쳐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칠판에 답을 달아놓을 거니까 풀고 칠판에 있는 답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답 맞춰보세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항식에서예요. 위에 있는 식은 단항식이지. 자, 단항식에서 곱해진 특정한 문자의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차수라 하고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개수라 한다 해요. 이것이 단항식에서의 차수와 개수의 정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요번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다항식이 나와 있어요. 항과 항 사이에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다항식. 자, 다음 다항식은요, x, y에 대한 식이래요. 몇 차식인지, 차수, 몇 차식인지 차수 구해보라 합니다.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차식일까? 이 문제는. 답은 몇 차? 찍어. 10차. 자, 선생님이 뭘 보는 게 제일 중요하냐라고 가르쳤냐면 이런 거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x, y에 대한. 나는 x, y만 문자 취급하겠다 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z는 그냥 상수 취급되지. 얘 몇 차야? 7차지요. 얘 몇 차예요? 5차지요. 얘 몇 차예요? 6차지요. 얘 몇 차예요? 4차지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z는 취급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다항식의 차수는요, 제일 높은 차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차식이에요? 7차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에다가 화살표 빠진 데 적어 놓으세요. 다항식의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 한다. 높은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 한다. 까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이제 개수와 차수가 뭔지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무슨 항 중에서예요? 다항식의 항 중에서. 다항식의 항이 여러 개 있죠? 다항식의 항 중에서.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림차순, 오름차순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x만 문자 취급하고 x 이외에 여기에 보이는 y는 상수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내림차순은요, 높은 차순에서 점점 낮아지는 거야. 낮은 상수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4차, 3차, 2차, 1차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예요. 내림차순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을 쓰는 패턴이야. 자, 그래서 얘는 제일 높은 것부터 하면 우선